안녕하세요. 검단의 현인 5884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증권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세계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7개의 나라가 상승하고 있고요. 3개 나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 중입니다. 안 좋고요. 유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좋고요. 고객의 탁금이 1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안 좋고요. 신용잔고는 100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좋고요. 안 좋은 게 3개네요. 오늘은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 월봉입니다. 보면은 이게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안 떨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를 깨야지 확 떨어질 것 같은데, 확 떨어지면 종합지수는 더 올라가겠죠. 뭐 5천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뉴스에 나오는 얘기 별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제 개편, 주식시장 세제 개편을 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저는 세제 개편 한다는 얘기를 며칠 지난 다음에 어제 처음 들었는데, 지금 해느냐 마느냐, 뭐 대주주 지분이 5억인데 1억으로 줄여가지고 1억만 있어도 세금 양도소득세 매긴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에 대한 뭐 소득세도 매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뉴스가 중요하지 않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코스피 종합지수 연봉입니다. 연봉을 보면은 이 그물망 있잖아요. 길게 볼까요? 이게 코스피 지수가 이게 주식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 이거를 잘 해야 돼요. 기본적 분석은 뭐냐? 기업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냐? 지금 적정 가치에 비해서 싸게 거래되고 있냐, 비싸게 거래되고 있냐,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힘든 거죠. 그냥 텔레비에서 뭐 증권방송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고 투자를 잘해야지 부자가 된다, 다 투자하십시오 그랬다고 무대포로 그냥 투자해가지고 방송에서 이거 뭐 SK 하이닉스 좋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 몰빵해가지고 그냥 들고 있다가 떨어지면은 이게 뭐야 그러고 집어 던지고, 이러면은 돈이 암만 많아도 다 까먹습니다. 암만 주식이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도 여기서 사다가 이게 그냥 상승합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떨어지니까 집어 던지고, 막 올라가니까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여기서 딱 샀는데 내가 사자마자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집어 던지고, 또 여기서 샀어, 여기서 팔고, 그러면은 이게 하이닉스가 5,000원이었다가 50만원까지 가도 내 돈은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면은 안 되고요. 기본적 분석을 알아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기본적 분석을 해보니까 5만원이더라. 적정 가치가 5만원인데 지금 5천원이다. 그러면 사야죠. 5만원이면은 25,000원만 돼도 사야 됩니다. 근데 5천원이다 그러면 이런 거는 막 사도 되죠. 근데 이제 그냥 사면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적자나는 기업은 샀다가 갑자기 상장 폐지되면은 이것도 휴지가 됩니다. 그래서 적자나는 기업은 사지 말아야 되고요. 적자 나는지 안 나는지 제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배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업 보고서에는 흑자 났다고 사기치고 불성실 공시라 그러죠. 이런 거 걸리면은 금감원에서 벌금 때립니다. 적자 나는데 흑자 났다고 속일 수도 있는 건데 배당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돈 못 벌고 적자 나는 기업은 배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배당, 대주주 지분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뭐냐?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차트.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세계 명인이 된 사람도 많고, 기본적 분석 할 줄 아예 관심도 없고 기술적 분석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명인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많으냐? 기본적 분석을 한 사람들이 세계 최고 부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물망 차트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물 안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물이 삐져나가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죠. 못 나가니까 그물에 걸려서. 그래서 이게 그물에 걸리면은 안으로 들어요. 그물에 걸려서 막 나가려고 그러다가 안으로 들었다가 다시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물에 걸려서 나가려고 그러면 다시 들어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물에 걸렸죠. 그래서 지금 하락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물에 걸치면서 계속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때는 10배 상승했죠. 100에서 1000까지. 여기는 1000에서 800인가? 800에서 2000까지. 이렇게 상승할 때도 있어요. 그물에 걸렸는데 또 상승해요. 또 상승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물에 걸렸을 때 이런 때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면은 월봉 보면은 월봉도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물에 걸리면은 밑에서 그물에 걸리면 위로 올라오고 위에서 걸리면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그물 안에서 놉니다. 대부분은 뭐 어쩌다가 이렇게 상승 한 10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상승을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은 그물 안에서 놉니다. 지금은 또 오랜만에 그물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꺾이면은 쌍봉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는 쌍바닥 치면은 대세 상승이 나오고, 무에서는 쌍봉을 치면 대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주봉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봉도 지금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싶은 차트예요. 이런 차트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게 21선이 이렇게 있죠.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한 번도 안 깹니다. 21선 지지받고 N자형으로, 이게 소위 말하는 N자형 상승입니다. N자형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한 번도 안 깼는데 여기 처음으로 깼죠. 그랬다가 다시 되돌리는데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는 척에다가 떨어지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현금이 54%, 주식이 46%입니다. 근데 주식들이 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바닥을 박박기고 있는 그런 주식들만 있고, 많이 오른 주식들은 다 팔았습니다. 수익 난 거는 다 팔고 이런 주식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주식들이 지금 다 손해보고 있는데, 손해보고 있으니까 저는 손절을 안 하니까 못 팔죠. 못 파는데 현금이 54%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여기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에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도 안 사는 이유가 종합지수가 떨어지면 그래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조금씩이라도.
다른 종목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바닥 다지기를 하거나 볼린저 밴드 엔벨로프 하단을 찍을 때 추가 매수를 할지언정 지금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투자를 잘하려면 심리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중국에 2000년 전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공.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는데, 이 2000년 전에 이분도 투자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원칙이 뭐냐? 이게 어떤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때는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해가지고 이게 물건이 싸졌을 때는 자공은 서서히 아무도 몰래 사들입니다. 그럼 폭락일 때는 더 폭락해 있죠.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러면 서서히 추가 매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 쌀이라 그래요. 쌀값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계속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쌀 가지고 있어봐야 돈도 안 되고 그냥 내다 팔아가지고 딴 거 사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다 집어 던져요. 그럴 때 이 자공이라는 사람은 서서히 사들입니다. 그러다가 쌀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올라가기 쉬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야, 쌀 사놨다 하면은 다 부자 된다, 다 돈 번다, 이런 소문이 쫙 나겠죠. 그럼 이제 너도 나도 쌀을 살라 그래요, 막. 근데 일반인들이 벌써 느꼈을 때는 이미 이만큼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 살라고 담배들 때 이 자공은 서서히 쌀을 풀어서 팝니다. 또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갑니까? 계속 올라가면은 쌀 한 톨에 하루 일당보다 더 비쌀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가는 일은 없죠. 다시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비싸게 판 그 돈으로 기다립니다. 많이 하락할 때까지. 그래서 또 하락하면은 서서히 사들여가는 거죠. 그러다 올라가면 또 팔고. 이 세상의 이치가 한번 생겼던 일은 계속 또 생깁니다. 무한반복합니다. 그리고 요것만 반복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판다. 이게 부자의 원칙입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사마천이 쓴 책에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공에 대해서. 이 사마천이 쓴 역사 사기 중에 화식열전이라고 있어요. 화식열전은 부자에 대한 부를 쌓는 방식에 대해서 동네에서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가난하게 됐냐 이런 얘기를 쓴 건데, 이 화식열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난한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3년 동안 계속 까먹다가 2억 4천을 3년 동안 계속 까먹다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죽기 전에 쓴 3권 책을 딱 읽자마자 내 맘대로 했는데 조금씩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계속 예스24에서 시켜서 보다가 책꽂이에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다닌 지 15년 됐고요. 15년 연속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 옛날에 이 사마천이라는 분은 어떻게 책을, 가난한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심리입니다. 심리도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심리.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막 폭락을 해요.
폭락을 했는데, 길게 볼까요?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급락을 해요. 1년 내내 떨어지고 그 다음에도 계속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개뿔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남들 주식시장에서 돈 벌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집에 있는 돈 없는 돈 빚까지 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 기업이 충분히 싸다, 여기서 사면은 나는 손해 안 볼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냥 저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1억 원어치 샀는데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마이너스 매일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거 못 삽니다. 이거 뭘 알아야 사지. 뭘 알아야지 여기서 싸니 비싸니 그걸 알아야 사는 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회사 같은 동료가 1억 원어치 샀는데 지금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5천만 원도 뭐 비트코인 이런 거 해다가 다 날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퇴근하면서 만나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얘기를 했죠. 이 기업이 얼마짜리인지 그런 거 아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래 죽겠다고 우리 저기 그 힘든 일, 몸으로 때우는 일, 야간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그 억척같이 일해서 번 돈 1억을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날려버려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지금 얼마짜리냐 그걸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잠깐 얘기했는데 벌써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는 좋으신 분인데 이런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의 대응책은 여기에 지금 주식이 46%가 있지 않습니까? 현금이 54% 있고요. 그러면 지금 다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 46%는 안 팝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쭈쭈쭈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안 팔고 그냥 냅둡니다. 손해가 많아져도. 손절은 저는 죽어도 안 하니까요. 근데 종목별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은 종합지수가 10% 내리면 이 종목은 한 2, 3%밖에 안 내립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면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종합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좋은 종목, 살 종목들이 잔뜩 있겠죠. 근데 현금이 54%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바닥 따지는데 잘 사면은 왔다 갔다 한두 번만 하면은 여기서 손해난 거 다 복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수익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올라간다고 해도 그냥 54% 아니 46% 주식 가지고 있는 거 거기서 수익 난 것만 팔고 46%로 많이 수익 난 거 팔고 새로 판 것만큼 사든가 이런 식으로 해더라도 추가로 더 현금 투입은 안 합니다. 추가로 더 현금 투입은 의미 있는 바닥이 나왔을 때 추가로 합니다. 그래야지 심리가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는 죽을 때까지 주식 투자할 건데 여기서 잔뜩 샀다가 다 까먹어버리면 나이 먹어서 어디서 복구합니까? 만약 여기서 내가 5억을 샀어요. 근데 2억 5천이 됐어요. 그럼 2억 5천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제가 62세인데 노가다에서 볼 겁니까? 직장생활에서 볼 겁니까? 못 봅니다 이거. 그래서 신중하게 조금 벌더라도 안 까먹는 방법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벌더라도 한 번도 안 까먹고 계속 꾸준히 버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심리가 90%라고 그랬거든요.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그 심리가 어떤 심리냐? 제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변이 말이에요. 설사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막 식은 참을, 그렇다고 바지에다 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길거리에 보면은 화장실이 다 잠겨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이제 막 환장하죠. 막 그러면 식은 참느라고, 억지로 참느라고 식은땀이 줄줄 나요. 그래서 야, 이거 주변에 화장실 한 군데만 있으면은 소원이 없겠다 그러고 아주 애타게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화장실이 열려 있는 데를 발견했어요. 아니면 이제 전철역에 다 왔어요. 그래서 전철역에는 항상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볼일을 봤어요. 시원하게. 그 화장실 보고 나왔을 때 마음하고 들어가기 전 마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심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심리. 막 손해보고 있을 때랑 수익이 막 나고 있을 때랑 틀리다는 거죠. 제가 그 나이가 먹다 보니까 올해 62세인데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이가 먹은 거를 모르고 너무 몸을 막 혹사했어요. 야간일 밤새도록 하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댄스 배우러 다니고 또 부인하고 일주일에 2번 호텔 가고 막 이렇게 막 무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허리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디스크가 2군데나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한 군데만 터져도 못 움직이는데 저는 2군데나 터졌는데 일주일 동안 회사를 다녔어요. 부모님도 찾아뵈러 가고 어머님 요양원에 계시는데 면회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회사 다니려고 그랬는데 주변 동료들이 왜 그렇게 아픈데 병원 안 가고 억지로 다니냐, 병원 가라고 하도 구박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2군데나 터졌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수술했는데 좀 수술이 덜 돼가지고 2번째 했어요. 2번 하니까 체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수술은 잘 됐는데 운동을 또 심하게다가 또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걷지도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앞으로 걸을 수나 있을까 막 이렇게 자신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걸어 다녔어요. 막 아픈 거 참고. 그래서 지금은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합니다. 하루에 10,000보에서 20,000보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허리 다치기 전보다 더 건강해지겠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런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직장에 복귀하는데 직장에 복귀해서 더 다니든 그만 다니고 다른 데 다니든 아니면 직장생활을 완전 때려치든 제 목표는 수술하기 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계속 손해만 봐요. 그러면 자신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사면은 수익 날 것 같아요. 근데 겁나서 손이 안 나가요. 여기 살 때인데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못 사요. 겁나서 계속 까먹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어요. 근데 조금씩 수익이 계속 나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계속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내 자신을 내가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개인 투자자가 올라가기 힘든 과정입니다. 계속 막 1년, 2년, 10년 계속 까먹는 분들도 많죠. 그럼 이런 분들은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는 투자할 그 포인트가 왔는데 겁나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난 주식 다시는 안 해. 그러고 포기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포기했으면 죽을 때까지 안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거로 부자 되면 되는데, 꼭 이런 때 들어옵니다. 남들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할 때, 이런 때 다시 들어옵니다. 그랬다가 조금 떨어지면 또 겁나서 확 집어 던지고, 나 이제 죽어도 안 해. 그리고 또 이런 때 또 들어오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계속 까먹다가 꾸준히 수익 나는 요 기간에 들어올 때까지, 요때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요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보고 자기 실력이 향상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까먹는 기간이 있어도 버텨야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간 수익으로 돌아섭니다. 그거를 발견합니다. 자기만의 방식 필살기가 생깁니다. 요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원칙이 또 생기죠. 하다 보면. 그래서 저만의 원칙이 뭐냐,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악재라고 봅니다. 저는 가장 큰 호재는 뭐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가장 큰 호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 여기 3,300 넘었을 때 저 주식 비중이 0%였어요. 현금 10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금이 적은 거죠. 54%니까 엄청 적은 겁니다, 지금. 근데 추가로 올라갈 확률도 있고 내려갈 확률이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저는 수익 실현을 다 하고 현금 100% 갖고 있고, 떨어지면은 조금 샀다가 반등하는 게 약하다 그러면 다시 조금만 수익 내고 팔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고, 뭐 이런 저만의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서 투자할 시기는 아닙니다. 저는 100%더 올라가더라도 가지고 있는 거로 수익 내지 추가로 매수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뭘 알아야지 자신감이 나오고, 이렇게 공포 구간에서 뭘 알아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감은 공부를 해야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럼 공부는 뭘로 했냐, 세계 명인들 평생 죽을 때까지 돈만 잔뜩 벌어놓고 한 번도 까먹지 않고 잔뜩 벌어놓고 죽은 명인들이 쓴 책, 아니면 현재 최고 부자가 되어 있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 이런 책으로 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 한 번 했는데 몇십억 내야 됩니다. 근데 워렌 버핏하고 점심시간 길게 먹어봐야 2시간밖에 더 됩니까? 근데 워렌 버핏이 쓴 책 한 권 읽으려면은 뭐 며칠씩 걸리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내가 똥 눌 때도 책으로 나한테 계속 얘기해주고, 내가 자기 전에도 얘기해주고, 내가 출근할 때도 책 속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이런 거를 공짜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의 노하우를, 평생 노하우를 책으로 낸 거를 공짜로 다 얻어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뭐로 이거 점심 식사 몇십억 내고 볼 돈도 없지만, 그렇다고 워렌 버핏을 찾아가서 내가 가르쳐달라고 그래봐요. 영어로 했는데 내가 영어를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찾아간다고 만나줍니까, 워렌 버핏이? 그래서 이 세계 명인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쓴 책,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 권 보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이 만약에 책을 1000권 읽었는데 1000가지 비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다 나한테 안 맞아요. 나한테 맞는 비법 하나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평생 이거를 무한반복하면은 평생 동안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월급쟁이보다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계속 돈을 잃고 계신 분이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공부해 가지고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해서 저랑 같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